안녕하세요. 비전스피어입니다. 현재 중국이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여 동북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성장을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 모두 견제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이 급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제 차이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자유와 민간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독재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강경한 정책과 창의성, 혁신을 억제하는 국가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며 성장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달리 공산당의 억압과 검열 통제 등은 기업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생산 능력입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에 대해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밀, 보리, 옥수수와 같이 주요 곡물 생산 부분에서 세계 최강인데요. 이들은 이러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면 물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 농경지의 7%만을 보유합니다. 밀, 쌀 등의 주요 곡물 자급률은 80%이지만 옥수수, 대두, 육류 등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 철광석 등도 풍부하게 보유하는데요. 과거 미국도 중동 석유 수출국들에게 의존하였지만 셰일 혁명 이후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리고 있지만 경제적, 국제적 이유로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중국의 경쟁력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출산율은 1.0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7의 미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4%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미국 또한 17%로 높은 편이지만 이민 덕분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은 중국보다 크지 않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에게 이런 수치가 얼마나 중국에게 크게 작용할지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최대 기업들 중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요. 반면 중국은 미국보다 4배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지만 그들의 입시 제도는 단일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대학 기관과 교수진 또한 비판적 사고와 독창적 연구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중국은 해외로 유학 갔다가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는 브레인 드레인 문제에도 직면해 있는데요. 디지털 연구와 첨단 산업에서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이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는 내수 중심의 폐쇄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특성입니다. 중국은 14개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고 동해, 태평양 진출이 북한, 러시아, 대만, 필리핀 등으로 인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와 양옆에 태평양, 대서양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주변국도 멕시코, 캐나다 뿐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베이징, 항저우 등 동부에만 인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막 고산지대이기에 국토 균형 발전이 어렵습니다. 중국의 산업단지와 핵심 도시는 동쪽 해안선을 따라 밀집되어 있죠. 반면 미국 또한 사막이나 산맥 등 험난한 지형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국토 면적 한쪽에 핵심 지역이 몰려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국의 폐쇄적인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개방적인 위치는 수출 수입과 같이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크게 5가지 이유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은 너무 쉽게 봐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5가지 부분에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5가지 부분에서 강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는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지만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였고 글로벌 무역 구조에 참여하여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독재 정치는 오히려 국가 미래 산업의 전폭적인 계획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방산, 우주,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 우주국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독자적 우주정거장과 달 탐사 등에 성공하였고 중국의 항천과기 집단과 항천과공 집단이 주도하는 우주기술은 중국의 군사기술과도 연결되어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의 안보에도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자원 생산 부분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원과 에너지 생산력이 부족하지만 히토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 현재 첨단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히토류 생산 및 재련 부분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 히토류 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중국 또한 히토류를 경제적, 외교적 핵심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구조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욱더 차차많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중국이 미국에게 지고 있지만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반드시 긴장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인구 감소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중국은 더 큰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자연과학 분야 연구 성과 평가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5에서 중국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8곳이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서울대는 52위, 카이스트는 82위로 겨우 100위권 안에 장착했는데 이러한 한국 두뇌 유출과 중국 연구기관의 발전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 경쟁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태평양 진출에 야욕을 품어왔으며 동해와 남중국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만 침공, 두 번째가 북한 흡수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유명하죠. 중국의 대만 침공은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여 제1도련선을 확보하고 태평양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말 그대로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병아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 북부를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해 마련된 비밀군사 작전 계획으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영상의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이기는 이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더더욱 경제적인 부분에서든 군사적인 부분에서든 중국의 성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웃나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의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파트너로 나아가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이며 항상 경계끈을 놓으면 안 되기에 실리적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반중 정세와 친중 정세가 극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실리적인 줄타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